안녕하십니까. 아주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날 저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저녁 생방송 시시각각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윤선입니다. 네. 먼저 오늘 준비된 소식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그 문화 초대석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오늘은 대구 예술발전소의 첫 기획전 그 컨템포러리 아트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이어서 독립운동사의 산실이라 불리는 안동의 임청각이 라디오 드라마로 제작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 네. 제작 현장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은요. 벌써 참외 이야기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별골 성주에 별별 참외들이 다 있다고 하네요. 네. 어떤 참외들일지 만나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충남 태안으로 봄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여기가 아주 핫하다고 합니다. 마검포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생방송 시시각각 첫 소식 LTE 현장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문채영 씨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문채영 리포터 어디 계신가요? 전해주실까요? 반월당. 네. 네, 안녕하세요. 뜨거운 현장을 늘 생생하게 전해드릴 문채영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 현장은요, 바로 반월당 지하 역사에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시민분들을 만나러 나온 것도 있지만 바로 뒤쪽에 보이시죠? 네, 오늘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데요. 원래 4월 13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11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 바뀌었는지 제가 잠시 후에 대구지방보훈청과 함께 대구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볼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가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모두 100주년 되는 해다 보니까 더욱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LTE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문화초대석은 앞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대구 예술발전소에서 전시 중입니다. 컨템포러리 아트란 무엇인가? 전시회 총괄 감독을 맡고 계십니다. 김기수 예술감독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대구 예술발전소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김기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올해 첫 기획 전시입니다. 컨템포러리 아트란 무엇인가? 먼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컨템포러리 아트란 무엇인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현재 우리 시대의 미술을 소개하는 그런 전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흔히 낯설고 난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광주나 비엔날레에서 경연제로 열리고 있는 비엔날레 전시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미술은 아닌 거죠. 이런 장벽을 허물고 대구 시민들에게 동시대 미술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개괄적인 전시회 설명은 주셨는데 아직 말씀 중에 컨템포러리 아트 그 단어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컨템포러리 아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술사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모던 아트와 비교해서 설명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던 아트는 무엇인가? 이 미술은 1980년대 죄송합니다. 19세기 중후반의 말에부터 시작해서 잭슨 폴록이 사망하는 1950년대까지 지배한 미술 양식이 되는데요. 네. 모던 아트가요. 네. 이 미술의 중요한 특징은 형식적 미를 추구한 미술이고 이 미술이 갖고 있는 문제는 우리 시대와 사회와 좀 분리된 그런 미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네. 이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1960, 7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미술에 동조할 수 없었던 많은 미술가들이 세계 도처에서 출연하게 됩니다. 네. 우리는 이런 미술가들을 개념주의 미술가라 그러는데 이 미술이 컨템포러리 아트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컨템포러리 아트의 중요한 특징은 동시대성을 담아내는 것이죠. 예. 우리 시대의 중요한 삶이나 사회 모습을 담아내는 그런 미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실에 있는 그런 문제를 그 미술로서 담아내는 게 지금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 대구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해서 좀 문화적인 저변이 넓습니다. 네. 컨템포러리 아트 조금은 어렵기도 한데 이건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네, 대구는 전통적으로 현대 미술의 강세라고 일컬어져 있는데 그 미술은 모던 아트를 지칭한 거예요. 하지만 이 컨템포러리 아트, 동시대 미술은 사실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인근에 있는
부산과 광주를 비교해 보면은 네. 컨템포러리 아트를 전문으로 하는 미술관과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대구는 상대적으로 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대구예술발전소가 이런 컨템포러리 아트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에 네. 있어서는 새로운 어떤 장르 개척자 역할을 또 해줘야 돼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앞서 전시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작품이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주목해야 될 작품들 저희 준비된 영상이 있죠. 그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앞에 바로 보이는데 예. 이 작품은 이미애 작가의 국민 취향이라는 작품이에요. 아. 요즘 방송가에서 이제 먹방, 쿡방 이런 것들을 유행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집방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그 젊은 세대들 가운데 내 집 마련하니까 굉장히 요원한 상황에서 예. 요즘 젊은이들이 나만의 독특한 개성이 살아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꾸며보는 게 아주 유행입니다. 네. 이것을 이제 온라인 집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런 그 인테리어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속에 이 장식되어 있는 다양한 어떤 이 가전제품, 물건, 가구 이런 것들은 의외로 우리 소유주의에 편승해서 획일화되고 표준화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네티즌들이 선호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네, 날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네요. 뒷부분이 보이는데 이런 소비주의에 편승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국민 취향이라는 게 유행이 지나버리면 저렇게 이 쓰레기처럼 이렇게 처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작품이군요. 맞습니다. 예. 네. 작품의 중요한 일부가 되는데 우리의 어떤 그 국민 취향의 이면을 네.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어서 예. 또 다음 작품이 나오네요. 지금 홍일영 작가의 마음의 지우다라는 작품을 보시고 계시는데 네. 왼쪽에 보면은 그 천장 위에 좀 무거운 어떤 짐구름이가 네.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 앞에 큰 테이블 위에 관객은 앉아서 지우개로 지우는 행위를 시연해 보이고 있는 네. 겁니다. 어. 근데 이런 그 작품은 지우다라는 단어의 이중적인 전치. 하나는 마음에 이렇게 짐을 지우다. 네. 그리고 어떤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는 짐을 지워서 없애다라는 그런 지우다의 이중적인 이 전치 전략을 활용한 그런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작품에 있어서는 관객들이 직접 또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요소들이 네. 있네요. 예, 이게 바로 컨템포러리 아트가 이 관객 참여형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주목해볼 작품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 취향이었고 지금 보시는 건 마음의 지우다 홍일영 작가의 작품이고요. 그냥 봤으면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이해가 쉽네요. 네. 또 어떤 네. 작품 만날 수 있나요? 지금 보는 작품이 최순의 나비라는 작품인데 네. 어떻보기에는 전형적인 추상 표현주의 작품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이 제작 과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안산에 있는 다양한 시민들이 우리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생命요소는 호흡을 불어서 물감으로 이제 형태를 만든 그런 작품이에요. 예, 이것은 작가가 직접 손으로 뭔가를 제작하지 않더라도 네. 여전히 작품이 가능합니다. 작가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예. 작품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작품은 나비였고요. 네. 또 이 하나가 작품은 있습니다. 정아람의 동료가 동료에게, 여성이 여성에게라는 작품인데 예. 지금 보이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공중 화장실입니다. 예. 그렇네요. 화장실이고요. 휴지가 이 있고. 강남역 사건을 주제로 한 작품이 되는데 실제로 작가가 이 당시에 서울의 공중 화장실을 직접 조사해 보니까 저렇게 많은 구멍이 뚫려 있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저걸 매우 꾸느라 몰카. 몰카, 네. 이 관음증을 주제로 한 그런 작품이 되는데 네. 이 동시대의 어떤 젠더 이슈, 젠더 폭력의 문제를 네. 다루는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컨템포러리 아트 참 이름부터 참 어려운 장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소개를 들으면서 보다 보니까 예. 더 재밌게도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사회적인 지금 네. 이런 이슈들을 이 작품으로 담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작가분들 좀 15분이 참여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이번에 전달하려고 모이셨나요? 예, 이런 컨템포러리 아트가 갖고 있는 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하자면은 처음에 조금 얘기했듯이 동시대성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 지금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시스템이 이 자본주의나 이 신자유주의인데 이런 시스템이 이제 계속 팽창함으로 인해서
인간 사회는 좀 더 삭막해지고 자연 환경 파괴되고 이런 네. 현상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컨템포러리 아티스트들은 어떤 대안적인 삶,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고민하는 작가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컨템포러리 이 작품에 참여하신 분들이 개념주의 미술가 분들, 네. 동시대의 현상들을 문제들을 또 다루는 미술이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이 작품들 설명은 설명대로 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어렵습니다. 네. 좀 쉽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 시민들께서 이제 예술 발전소를 찾게 되면은 반드시 입구에서 리프렛을 한 부 들고 네. 그것에 이제 작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작품 설명을 읽으면서 작품을 하나씩 감상하시면은 아주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네. 것 같아요. 잠깐 설명해 주신 것마다 이해가 상당히 잘 네.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팁이 예. 있다면요. 지금 이 컨템포러리 아트가 갖고 있는 난해성 때문에 저희들은 특강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시와 연계해서. 그래서 이제 격주로 5회 정도 이제 그 컨템포러리 아트를 소개하는 특강이 열리게 되는데 예. 마침 오늘 저녁 6시 30분부터 이번 전시의 참여 작가이자 서울대 미대 교수로 있는 오인환 작가분이 특강을 하십니다. 네. 한 시간 말씀이 있으시- 뒤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전시회 통해서 좀 대구 시민분들께 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또 총괄 기획하신 분으로서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말씀 드리고 싶습니까? 저희 대구문화재단이나 또 그 대구예술발전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급변하게 변해온 이 동시대 미술을 제대로 소개하기 위해서 1년의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앞서 말씀 계속 주시죠. 예. 시민분들께서 대구예술발전소를 찾아주신다면은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와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 부산이나 광주에는 여러모로 이 컨템포러리라는 장르에 대해서 인프라가 많이 구축돼 있는데 네. 대구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구자적이고 개척자적인 어떤 전시가 됐으면 그렇게 좋겠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리해 그리고- 보겠습니다. 네. 예, 총괄 감독을 맡고 계십니다. 김기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새벽과 학교 가기 싫은 날 참여한 김혜은이라고 합니다. 은정이의 주관적인 시점보다는 길 돌리게 보셨다고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봐. 제가 참여한 작품이 이렇게 또 영화제 초청도 받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이제 10회째 또 나오다 보니까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저는 임정은 감독님의 새벽이라는 작품이랑 김수정 감독님의 학교 가기 싫은 날이라는 두 작품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새벽은 좀 새들은 꼬박 쉬지 어떻게 않고 보면 되게 날갯짓을 순수했던 했다. 이제 그리고 엄청 의지하고 믿었던 언니한테 배신을 당하는 작은 새인 이제 사회 참새부터 초년생의 어떤 그런 새들의 왕이라 네, 불리는 독수리까지 풋함이랄까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상처? 그런 날갯짓을 할 걸 수 좀 있는 새라면 캐릭터를 표현하는 누구든지 벽을 향해 그리고 학교 가기 싫은 날은 이제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사지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학교 가는 그 일주일 동안 이 친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작품이에요. 정말 해보지 못한 캐릭터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거의 감독님이랑 같이 뭔가 더 거의 시나리오 단계부터 같이 뭔가 만들어가는 그리고 정말 저는 캐릭터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치. 말해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아마 더 그렇게 보셨을 수도 있고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저희 또래 우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정말 20회, 30회 계속 이제 이 영화제가 끊기지 않고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으로는 어제 성황리에 네. 막을 내렸습니다. 저희 시네마 M에서 펼쳐졌던 우리 사회복
대구 사회복지 영화제 소식이었습니다. 예서, 그죠? 네. 스카이캐슬의 예서 김희연 배우도 또 함께했던 그 장면도 인상 깊게 남아 있네요. 네, 앞으로 더 기대가 많이 되는 배우입니다. 자, 이쯤에서 그 반월당에 나가 있는 문채영 리포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그쪽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영 씨. 연결돼 있습니까? 네, 전해주시죠. 네, 다시 돌아온 문채영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반월당역 환승 통로에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네,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대구지방보훈청 담당자님 모시고 4.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구지방보훈청 보훈선양팀장 권윤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대구지방보훈청 네.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곳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대구지방보훈청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국가유공자분들과 그리고 그 유족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각종 보상과 예우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정책이 후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양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또 오늘이 바로 4.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잖아요. 네네. 원래 4월 13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더라고요. 네. 혹시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4월 11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임시 헌장을 제정한 4월 11일에 기념을 해야 된다는 학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2017년도부터 연구 용역을 거쳐서 작년 11월에 법령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4월 11일에 이제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4월 11일 오늘을 기약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당시 임시정부는 국내외 여러 곳에 있었는데요.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뜻있는 독립유공자분들이 여러 곳에 있는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임시정부를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것이 바로 상해에 이제 수립되게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고 그리고 암울했던 우리 동포들에게는 네. 독립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올해 100주년을 맞이해서 네. 대구지방보훈청에서도 특별히 준비한 게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 먼저 지역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서 소개하는 브이로그 경진대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만주에 있는 항일운동 유적지를 찾아서 떠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외 사적지 탐방이 내일까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예, 내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탐방은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추진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팀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왜 바뀌었는지 이유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시민분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네, 경북 경산에서 온 도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아니, 근데 경산에서 반월당까지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직장이 요 근처에 있어서 여기 왔다가 지금 퇴근길에 아, 도착했습니다. 그럼 항상 출퇴근길에 여기 지나가시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혹시 저 뒤에 간판도 보셨어요? 100주년 기념 간판? 저 오늘 처음 봤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오늘 이게 제가 바쁘게 바빠서. 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근데 오늘이 바로 4월 11일 어떤 날인지 아시죠?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로 알고 있습니다. 오, 바뀐 거 알고 계셨어요? 작년까지는 4월 13일이었는데 이제 학계에서 조정을 오. 해서 역사적 절을 통해서 11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네네. 관심이 많으시네요. 제가 전공이 역사 쪽이다 아, 보니까 그래요? 네, 맞습니다. 진짜 오늘 잘 잡았네, 진짜. 그러면 시민으로서 소감 네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 아이고 카메라가 가까이 가까이서 놀라셨죠? 괜찮아요. 네, 수립 100주년인데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안락함을 누리기까지는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 네. 이름만 안청호 선생님이라든가 네. 안윤근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유명하신 분들 계시지만은 이름조차 잊혀져 버리신 그래서 역사에서 잠들어 계시는 그런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예.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말씀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좀 네. 존경하는 의인 있으세요?
참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죠. 네. 한 명을 딱 꼽자니 그죠? 네네. 뭐 가까이 있는 대구에든 뭐 저희가 영암 일정에 보면은 현계순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네. 현계옥 선생님도 계시고 또 뭐 많은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또 임시정부 수립에 맞춰서 4월에 이달에 독립운동가가 안창호 선생님이시거든요. 네네. 이제 풍산을 발기하셨고 또 대한민국민회를 또 창립하실 때 창립 멤버셨던 안창호 선생님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역사 역시 제대로 아시네요. 그런 의미로 저희 퀴즈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온천 이용권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도전? 도전!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 쉬우니까 걱정 마세요.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이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어요.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보기 있습니다. 1번 도쿄, 2번 러시아 연해주, 3번 중국 상하이. 정답은? 3번 중국 상하이. 네, 맞습니다. 딩동댕동. 네, 저희가 또 온천 이용권 드릴게요. 이거 그냥 쓰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따가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따 반납하셔야 돼요. 네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좋은 저녁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반월당에서 시민분들도 만나봤고요. 이렇게 간판도 새로 단 거 보고 왔는데요. 지금 또 이제 환승역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4월 11일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평화롭게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문채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짧게 역사 수업 듣는 그러니까요. 느낌이기도 한 예. 것 같습니다. 그 존재의 의미를 저희가 좀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맞아요. 100년 전 네. 4월 11일의 그 의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또 네. 특별한 라디오 드라마가 제작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 독립운동사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안동의 임청각, 이곳의 주인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 제작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이제 때가 됐습니다. 준비 기간만 장장 6개월. 내 너 기다리느라 눈이 빠질 뻔했다. 10주간 이어진 안동 MBC 라디오 특별기획. 가슴에는 뜨거운 불꽃을, 총구에는 시린 역사를, 한선비에 치열했던 독립운동의 삶을 다룬 이야기,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제작 현장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의도의 한 녹음 스튜디오. 성우들의 대사 녹음을 앞두고 브리핑이 한창입니다. 첫 녹음일에 어느덧 15번째 대본. 그 동부의 외족이죠. 그 내안마을의 백화 이쪽 분들이 이제 만주로 떠나는 이런 장면. 그다음에 만주에 처음 도착해서 막 고생하는 장면. 그런 느낌을 좀 잘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연기에 몰입할 시간. 베테랑 성우들도 떨리긴 마찬가지인데요. 떠나기로 했네.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남은 방도가 없으니. 항일 독립투쟁을 내용으로 한 국내 최초의 라디오 드라마인 만큼 아무래도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지금 여기 감히 석주 이상용 선생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이거 하면서 되게 부담도 되고 되게 감동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라면 이 시대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한번 반문도 가져보면서 제가 이 선생님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반성도 해보게 되면서 나름대로 좀 죄송스럽기도 하면서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은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이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의 일대기를 통해 독립운동의 생생한 역사를 다루는데요. 드라마 제목이기도 한 임청각은 석주 일가의 가택으로 한 집안에서만 무려 11명의 독립 유공자를 배출한 상징적인 곳입니다. 특히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그런 임청각이 일제강점기 철도 부설로 반토막이 난 사연은 독립운동가의 어려웠던 사정을 짐작케 하는데요. 철도는 좌회전, 우회전이 안 되니까 철도는 바로 가야 되잖아요. 바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래 이제 임청각으로 돌아가자면 터널이 몇 개를 뚫어야 되고 빙빙 돌아요.
돌자면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되고 인구 많은 지역이 있어야 되고 거기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독립운동가를 피해를 주기 위해 가지고 고의적으로 놨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택을 팔면서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석주 이상용 선생. 그 이야기가 라디오 드라마로 제작된다고 하니 증소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경북은 전국에서 독립투사들이 가장 많이 배출된 지역입니다. 경북의 독립운동사를 들여다보면 초기, 그러니까 경술국치 이후에 전개된 독립투쟁의 중심에는 항상 석주 이상용 선생이 있었습니다. 석주 선생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사는 곧 대한민국의 독립투쟁사가 되고 그 투쟁사에는 임청각이라는 둥지에서 배출된 석주 일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석주 선생을 중심으로 한 임청각 사람들의 독립운동사를 기억하고 또한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녹음실. 한참을 연기 중인데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내 너 기다리느라 눈이 빠질 뻔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진지한 분위기만 감도는가 싶던 순간 며칠만이라도 말미를 좀 주십시오. 전국신보에는 한인이 서간도에 작은 독립국을 세우려 하는데 일본 관리가 기밀을 정탐해 40명도 넘게 잡아갔다는 엉터리 기사도 실렸고. 선생님 이거 잠깐만 이게 지금 내레이션 통 같은데 방금 이? 야, 이게 잘 안 된다. 다시. 학원 끝나드려요? 연기가 안 된다. 연기학원 끝나드려요? 아니, 다시 한번 줘보세요. 일본 관리가 기밀을 정탐해 40명도 넘게 잡아갔다는 엉터리 기사도 실렸고. 됐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심장이 뜨거웠던 연기자들. 장장 2시간의 녹음을 끝내고 나서야 한숨 돌립니다. 사실 저희도 잘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지금 그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지키며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다른 라디오 드라마보다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장난스러울 수 없는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 게 있긴 해요. 그리고 하다가 또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단어라든지 사실이라든지 호칭이라든지 같은 것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 좀 부담이라기보다는 막연한 좀 책임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하면서 이렇게 독립사를 다룬 이야기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 철저한 고증은 필수겠죠. 때문에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관장이자 사학자를 통해 내용 감수 과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임청각 주인들의 그 걸어갔던 뜻을 세우고 걸어갔던 그 이야기가 가능하면 사실을 바탕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대중화가 되려면 또 픽션도 넣어져 가미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연구자와 이 제작자가 어쩔 수 없이 외줄 타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잘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약 1000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고 알려진 경북 안동.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를 지역 방송국이 직접 나서서 제작한다는 것 또한 흔치 않은 도전인데요. 최근 추서된 허은 여사의 육성 인터뷰까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소식을 접한 사람들도 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저도 안동 사람인데 안동에 있는 임청각을 소재로 이렇게 방송을 한다니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임청각 잘 몰랐는데 라디오로 나온다고 하니 좀 기대가 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잘 모르는 현대인들에게 일정 부분의 의미를 되새겨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기획된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그 의미 있고 가슴 먹먹한 이야기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생생한 독립운동사를 시간을 거슬러 만나러 가는 길. 라디오 드라마 임청각. 안동 MBC로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독립운동가들의 그 애국정신이라는 걸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잠시나마 다시금 또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네. 100주년인 만큼 다양한 파트에서 그 의미를 기리기 위한 행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안동 MBC에서 라디오 드라마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제자 또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는 제가 요즘 이 과일에 정말로 꽂혀 있습니다. 안 꽂힌 게 어디 있어요, 요즘. 특별히 없어서 못 먹죠. 저는 이 시기에 벌써 이렇게 참외가 나오는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조금 미리 나온 거 아닌가 해서 그냥 사 먹어봤는데 너무 달고 맛있더라고요. 네. 역시나 성주 참외였습니다. 예. 만나보시죠. 산 높고 물 맑기로 유명한 이곳은 바로 성주. 이곳에도 봄이 왔다. 이 훈훈한 봄 기운에 더욱 신이 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요요요요 채영 리포터. 봄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별고을 성주를 찾아왔는데요. 성주 하면 이 노랑노랑 옐로우, 그렇죠? 참외가 떠오르시죠? 그런데 성주의 참외 유명한 거 모르는 사람 없죠.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녀석은요, 좀 별난 녀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니까 함께 가시죠. 별고을 성주에서 찾은 별별 참외들. 탐스럽게 익어가는 참외의 무한한 변신. 별고을 성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하고 기발한 참외의 세계. 그 노란 참외들의 비밀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채영 리포터를 따라가 보죠. 우리의 채영 리포터 호기롭게 별별 참외를 찾아 나서긴 했는데 이렇게 넓고 많은 참외밭에서 특별한 참외 찾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은데? 근데 참외가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참외가 맛있으면 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입만 싹 먹으면 알 것 같은데. 그럼 그렇지. 참외 찾기도 전에 먹을 생각만 하는 채영 리포터. 하긴 참외 특구 성주의 노란 참외 유혹, 그 누가 견딜 수 있을까? 아무도 없지? 참외야, 참외야. 그 새를 못 참고 한 비닐하우스에 들어오고야만 채영 리포터. 어때요? 좀 특별한 참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참외를 먹으려던 건 아니고요. 그냥 성주에 아주 특별한 참외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이 참외는 아니고 이거 보러 가면 저를 따라오세요. 이건 아니에요? 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빨리! 아무래도 제대로 찾아온 듯한 채영 리포터. 과연 우리가 찾던 그 참외가 맞을지 궁금하다 궁금해. 사장님, 여기가 참외밭이에요? 예, 여기 참외밭입니다. 어머, 노랑노랑 예쁜데 아까 보던 참외랑 똑같은데요? 틀리지요. 요거는 껍질째 먹는 참외이기 때문에 빛깔이 좀 덜 됩니다. 껍질째 먹는다고요? 참외를 껍질째 먹는다고래. 이름하여 광복꿀 참외. 껍질이 부드럽고 속은 아삭한 이 참외는 일반 참외와는 달리 연한 색깔에 껍질을 깎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 그러면 껍질째 먹는 참외 한번 맛 좀 볼래요? 어디 있어요? 어디? 공짜가 됩니까? 일해야 먹지요. 일하고 먹어야지 되지. 그렇겠죠? 예. 열심히 한번 일해볼까요? 참외를 먹기 위한 준비는 끝났다. 참외를 먹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길. 일반 참외와 색깔부터 달라 호기심 자극하는 껍질째 먹는 참외 하나하나 열심히 따니 벌써 한 바구니 가득.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파스텔 옐로우? 영롱해라. 내 스타일이다. 채영 리포터가 열심히 딴 참외는 바로 세척과 함께 크기별로 분류되는데 출하 일주일 전부터는 농약을 전혀 치지 않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껍질째 먹는 참외. 우리 채영 리포터도 안 먹어볼 수 없겠죠? 그럼 일단 좀 맛 좀 먼저 봐도 될까요? 예, 맛을 보세요. 껍질이 굉장히 부드럽고
소관이 달다. 씹으면 씹을수록 목에 넘어가는 것이 부드럽게 넘어가고 다른 일반 참외는 속이 달지만 요거는 육질이 더 답니다. 육질부터 달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껍질째 먹는 참외를 만들게 되셨어요? 전국에서 70%가 성주에서 참외인데 껍질 먹는 참외를 개발해가지고 소비자들께 될 수 있으면 더 좋은 참외를 먹일까 싶어서 개발한 참외입니다. 야, 굉장한데요. 네. 먹기도 쉽고 맛도 좋은 껍질째 먹는 참외. 벌써 입소문이나 따는 족족 찾아가는 손님들이 많다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게 시분시분해 가지고 면적을 많이 안 해가지고 많이 못 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소비자들 반응도 좋고 하니까. 그리고 또 주위에서도 하는 거 보고 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렇죠. 맞아, 이렇게 너무 귀하잖아.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꽂히는 거. 굽디구운 껍질째 먹는 참외 더 많이 만나볼 수 있길 바라본다. 또 다른 별별 참외를 찾아 성주를 누비고 다니는 최영 리포터. 여기는 어딘가요? 이번 장소는요, 제가 조사를 조금 하고 왔거든요. 자, 여기 보이시죠? 성주 참외 과체류 연구소. 뭔가 특이한 게 있을 것 같은 필이 딱 오죠. 저만 믿고 들어가 보시죠. 믿고 따라가 본 연구소. 하지만 분위기가 어째 수상한데? 아무도 안 계시네요. 어디 가셨지? 저기 불 켜져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봐요. 아니 누구라도 있어야 할 텐데. 누가 계시네요. 선생님. 네. 어떻게 오셨어요? 실례합니다. 오늘 새로운 참외를 소개해 주실 정종도 연구사님. 94년도에 설립된 성주참외 과체류 연구소는 20여 년의 세월 동안 참외와 딸기의 좋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365일 바쁘게 돌아가는 곳이다. 여기서 아무래도 참외가 많이 개발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품종들이 좀 개발되고 있죠? 그 딸기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미니 참외 중에서도 이제 껍질째 먹는 참외가 있어요. 껍질째 먹는 참외 알죠? 제가 또 먹어봤잖아요. 그래요? 그거 말고도 많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럼 따라오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배고파요. 우와, 연구소 안에 이렇게 큰 비닐하우스들이 있었다니? 이곳에선 아직 시범 단계에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고 있다는데 최영 리포터, 과연 어떤 특별한 참외를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찾는 참외가 저거 아니에요, 저거? 찾았어. 엄청 길쭉하죠? 이게 바로 오이참외예요. 길쭉한 몸에 얇은 껍질이 매력적인 참외. 이것은 참외인가 오이인가? 세상에 이런 참외는 없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긴 참외를 만들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미니 참외를 또 만들고 있어요. 네. 그걸 만들다 보니까 이제 껍질이 얇은 유전자와 이렇게 결합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네. 소비자들이 깨끗하게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참외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단맛이 이제 껍질 부분에는 아삭한 맛, 그다음에 안쪽은 약간 멜론 맛과 맞아. 참외 맛의 결합한 거 그렇게 나오죠. 진짜 맛있네 이게. 모양도 잡아주고 청결함도 높여주기 위해 비닐캡 사용을 계획 중이라는 오이참외.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겠죠? 이 오이참외 말고도 이곳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개발 품종이 있다는데? 형씨, 또 우리 색다른 또 참외 보여드릴까요? 어디요? 참외 보이시죠? 선생님, 엄청 쬐끄만해요. 귀여워. 손 안에 쏙 들어오는 미니 참외. 일반 참외의 절반 정도 크기의 귀여운 모양새와 먹기 편한 용이성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미니 참외를 또 만들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소가족이나 이제 혼밥족들이 그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이제 작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야생종 참외하고 일반 참외하고 이렇게 교배를 해서 작게 만들었죠. 요건 우리 아이들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이제 단체 급식용이나 학교 급식용으로 나중에 보급할 예정이에요. 참외 특구 성주에서 만나본 별별 참외들. 틈새 시장을 노리는 다양한 참외들을 만나본 시간. 오늘 정말 다양한 참외들을 만나본 것 같아요. 이렇게 길쭉한 참외도 있고 작고 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참외까지. 와, 대단해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또 안전한 그런 참외 품종 개발을 위해서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 많이 해주세요. 별별 고장 성주에서 찾은 별별 참외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더
더욱 다양해진 모습으로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줄 성주 참외. 별고울 성주에서 찾은 별별 참외의 맛 꼭 한번 맛보세요. 아유, 노랗고 이 싱그러운 참외향이 여기까지 좀 퍼지는 것 같네요. 네. 참외를 참 좋아하기는 하지만 근데 전 저 껍질 까먹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그게 쓰레기 생기는 것도 좀 불편해가지고 잘 안 먹기는 했었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저 레몬만한 껍질째 먹는 미니 참외 저런 거 개발되면 갖고 다니면서 먹기도 좋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시장에 많이 좀 드세요.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드시고요. 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남 태안에서 안면도 들어가는데 보면요, 마검포가 있답니다. 넓고 한적한 포구인데 여기 해산물도 괜찮고 낙조도 괜찮고 넓은 모래사장도 괜찮다고 하네요. 이번 주말 봄 여행지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좋아요. 충남 태안의 조용하고 한적한 포구인 마검포. 맑은 바닷물 속에 풍부한 해산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유명하다는데요. 조개잡이와 낚시 명소로도 이름난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태안 마검포항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 이곳에서는 제철을 맞은 싱싱한 특산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지 모르겠거든요. 저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러 갈까요? 마침 선착장에 도착한 어민분에게 마검포의 봄철 특산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니, 요즘 마검포항에 마구마구 나온다는 제철 수산물이 있다고 하던데 그 뭐예요? 실치요, 실치. 실치? 예, 실치가 어디 있어요? 실치 여기 있습니다. 아, 이게 실치예요? 예. 아니, 이 자잘자잘한 물고기가 요게 요즘 많이 나온대요? 요새 좀 한 150kg에서 한 200kg 나와요. 제철이구나. 예. 어떻게 요게 그러면 뭐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뱅어포 같은 거 떠서 말려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용도가. 아, 말려서. 예, 예. 실치는 언제 많이 잡혀요, 그럼? 3월 초순경에서부터 한 4월 한 20일까지. 이게 지금 실치 해하고 뭐 또 시금치에다가 이렇게 국 끓여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국도 해 먹고. 예, 이쪽에 가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 실치 요리를 맛볼 수 있어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저쪽이요, 저쪽? 예, 저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착장에서 가까운 식당가에선 요즘 제철을 맞은 실치 요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배도라치의 치어를 말하는 실치는 충남 태안군에선 주로 곰섬과 마검포항 인근에서 잡힌다고 합니다. 와, 뭐 이게 실치예요? 네. 와. 겨울에 날씨가 그래서 그런가 좀 빨리 나왔어. 이거는 성질이 급해서 그날 잡아서 그날밖에 못 먹어요. 그러면 정말 싱싱한 채로 지금 상 위에 올라와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야, 맛있겠다. 요거부터 먹어볼까요? 그래, 실치 그냥 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생회로? 네. 야, 이 윤기가 이 투명하고 깨끗한 게 진짜 싱싱해 보이는데요? 방금 잡아서 신선한 실치회. 정말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도도를 씹히죠, 그래도? 부드럽고 좀 식감이 은은한데 또 약간 담백하고 비린내가 많이 안 나네요. 안 나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게 칼슘 덩어리예요. 실치는 어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좋아하세요, 지금. 아, 건강에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칼슘 덩어리 실치가 듬뿍 들어간 부침개도 고소하고 바삭한데요.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는 실치의 맛. 반찬이나 안주로도 제격입니다. 약간 그 해물이 들어간 그 짭짤한 내. 그렇죠. 오징어 전 그런 거 하고. 비계도 괜찮죠?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요, 이거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실치 요리는 바로 매콤하고 달콤하고 새콤한 실치회 무침인데요. 빨간 양념에 실치를 듬뿍 넣고 무쳐서 잘게 채 썬 배와 소면을 얹어내면 보기만 해도 군침 넘어가는 실치회 무침 완성입니다. 이렇게 무쳐주신 실치회 무침. 이 양념이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한 입 먹어봐요. 입안에 넣자마자 매콤한 맛이 가득 퍼져나가는데요. 야채랑 새콤달콤한 양념이랑 이 어울림. 와. 아,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나른한 봄철 입맛 제대로 살려주는 실치회 무침. 마건포의 실치 요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맑은 된장국에 실치를 듬뿍 넣고 아욱이나 시금치를 넣어 끓인 실치국은 진하고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데요. 실치 요리가 정말 든든하게 잘 먹었어요. 이제 가봐야겠어. 너무 배불러. 그러면 실치만 먹고 가면 실치. 그럼 뭐 또 다른 게 있어요, 어머니? 아, 요 근처에. 아, 그럼 어머니 우리 같이 한번 출발해볼까요? 자, 이쪽으로 가서. 자, 수선화 꽃이 피었습니다. 마건포의 봄을 알리는 또 다른 명물을 찾아 나선 길.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하기 좋은 명소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테마공원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이곳에서 수선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는 커다란 봄꽃이 한아름 피어 있고요. 또 정원 곳곳에 정말 예쁜 꽃들이 많이 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오고 꽃향기 나는 거 보니까 정말 꽃피는 봄이 왔나 봐요. 예쁜 꽃들 많이 보셨어요? 네. 아니 여기 곳곳에 어떻게 이렇게 꽃들이 모여 있어요? 아직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제 조만간 곧 필 수선화들이에요. 노란 꽃잎에 봄 향기를 가득 담은 수선화. 드넓은 공원 여기저기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니 넓은 정원에 지금 노란 별빛들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죠? 네. 수선화의 매력이 그런 것들이에요. 야, 어느 정도나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곳이 총 35,000평 정도 되는데요. 수선화 축제장에 이제 대략적으로 수선화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300여 품종 중에 200여 품종이 이곳 태안 수선화 축제장에 있어요. 저희 이곳이 원래는 이제 365일 빛축제가 열리는 곳이거든요. 연중 무휴로 빛축제가 열리고 있는 곳이라서 여러 군데 포토존들도 있고, 또 이제 작년에 많이 찾아주셨던 분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곳들이 흔들다리나 이제 저쪽에 있는 풍차동산처럼 말씀하신 외국처럼 이국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봄꽃이랑 나들이 즐기기엔 딱이네요. 그렇죠. 전국에서 찾아올 관광객들에게 더욱더 예쁜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꽃밭에 시원한 물을 뿌렸더니 수선화들이 마치 노란 옷을 입고 활짝 웃는 아이들처럼 보였습니다. 수선화들은 물을 좀 많이 줘야 돼요? 어때요? 물을 많이 먹는 꽃이어서 수선화니까요. 아, 수선화. 그래서 물 좋아하는구나. 굵은 식물인 수선화는 알 모양의 비늘줄기에서 잎이 나오면서 여러 해 동안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물을 머금고 있는 수선화 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죠? 한창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한 축제장에선 수선화 말고도 다른 봄꽃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와, 아니 어머님들이 뭘 저렇게 분주하게 심고 계세요? 저희 지금 봄꽃 조성하느냐고 펜지 심고 있거든요. 아, 펜지. 수선화와 함께 대표적인 봄꽃인 펜지는 유럽이 원산지라는데요. 삼색 제비꽃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아, 이대로 심으면 잘 자라요? 네. 아. 제 손길이 닿은 펜지 한 송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를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심어봤는데요. 잘하네. 이쁘게 잘 심으시네. 잘 자라라. 우리 꽃들은 다 꽃말이 있잖아요. 펜지는 꽃말이 뭐예요? 펜지의 꽃말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예요. 아, 진짜요? 그럼 수선화는요? 수선화는? 수선화의 꽃말은 자기애라고 해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아, 자기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자기애. 사랑. 이 자기애라는 꽃말 자체가 나르시스 신화에서 나왔거든요. 고대 그리스의 목동이었던 나르시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져버렸고 결국 수선화로 다시 태어났다는 신화가 내려오죠. 하얀 피부, 사슴 같은 눈망울. 너무 아름답다. 은주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안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이, 일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오늘 사진 찍으러 가요. 사진이요? 또 어디 예쁜 데가 있어요? 네, 이쁜 쪽으로 가요. 어디? 봄이 지나면 다시 내년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봄꽃들. 수선화가 가득 핀 축제장을 찾았다면 아름다운 꽃과 함께 멋진 사진 잊지 말고 찍어야겠죠? 와, 강아지다. 예뻐. 노란 펜지꽃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키다리 강아지와도 인생사진 찰칵.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에 온 것 같은 이국적인 장면도 추억으로 담아봅니다. 아름다운 수선화와 맛있는 실치 먹으러 마건포로 놀러오세요. 충남 태안 마건포에 찾아온 봄철 명물 실치와 수선화. 다양한 실치 요리로 입맛 찾고 아름다운 수선화와 함께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곳 태안 마건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실치는 안 땡기세요? 저 이상하게 해산물은 또 요즘 그렇게 좋아했었어도 예. 요즘은 좀 별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해는 워낙 또 먹을 것도 많은데다가 네. 이렇게 수선화 밭에 비축제까지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 줄 몰랐네요. 많이 가봤다고 생각했는데 마건포였죠. 이 수선화 축제가 5월 1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아직 여유 조금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봄나들이 가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일요일날 비 온대요. 그렇네요. 네. 그래도 뭐 미세먼지도 조금 가라앉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워낙 건조했어서 이런 날씨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